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방귀를 참말로 기막히게 끼는 며느리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 방귀가 어찌나 대단했느냐 하면요. 아궁이 불이 꺼졌을 때 방귀 한 번 뿡 끼면 재속 불씨가 벌겋게 살아났고,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안 마르면 엉덩이를 슬쩍 돌려 뽀옹하고 한 번 끼었는데 빨래가 펄럭펄럭 춤을 추며 말랐다지요. 참말로 별난 며느리였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방귀를 끼는 날이면 뒤란 장독대 밑에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와 사람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방귀는 집안을 살릴 방귀로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야, 두꺼비가 말을 하네. 두꺼비가 눈을 끔뻑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방귀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내가 말 좀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며느리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댁의 쌀떡이 텅 비고 시어머니가 병석에 눕고 욕심 많은 김진사가 집문서를 빼앗으러 오면서 그 방귀와 두꺼비가 집안을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은 복순이였습니다. 복순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배고픔을 친구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하나는 따뜻한 아궁이 같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면 자기 밥을 덜어주었고, 눈 오는 밤 집 없는 강아지가 처마 밑에서 떨면 낡은 치마폭을 찢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복순이가 19살 되던 해 산 너머 박서방네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박서방네는 원래 양반 흉내를 내던 집안이었지만 살림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기와집은 겉만 멀쩡했지 부엌 쌀떡은 늘 바닥을 보였고 아궁이엔 땔감도 모자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이 깊어 구들장에 누워 기침만 했고, 남편 박서방은 마음은 착했지만 장사도 농사도 말재주도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고생만 시키는구나. 그러면 복순이는 보리죽을 후후 불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죽이 묽으면 어떻습니까? 뜨뜻하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순이의 방귀였습니다. 복순이는 어릴 적부터 보리밥만 먹으면 뱃속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꾸르르르. 배가 한 번 울리면 닭들이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뽀옹. 방귀 소리에 문풍지가 파르르 떨고 장독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마당의 닭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쳤습니다. 꼬꼬댁. 세상 끝났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기겁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집에 대포가 들어왔느냐. 복순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부엌으로 달아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뱃속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 방귀가 이리 우렁차서야 동네 창피해 살겠느냐. 그날부터 복순이는 방귀를 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참고 점심에도 참고 저녁에도 참았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배가 항아리처럼 부풀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뱃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꿀렁, 꾸르륵, 뿌드득. 남편 박서방이 걱정했습니다. 복순아, 어디 아픈 게냐? 복순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제 속에 바람 손님이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복순이는 부엌에서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쓴 약 냄새가 올라왔고 아궁이 불은 자꾸만 꺼질 듯 깜빡였습니다. 복순이는 장작을 넣고 입으로 후후 불었습니다. 제발 꺼지지 마라. 어머니, 약만은 끓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뒤란 장독대 밑에서 툭툭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얼른 달려가 두꺼비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야, 이 추운 밤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두꺼비는 축 늘어진 채 눈만 끔뻑였습니다. 복순이는 자기 저고리 앞섭에 두꺼비를 넣고 아궁이 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보리죽 한 숟가락을 떠 두꺼비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먹어라. 우리 집도 가난하지만 너 한 입줄 죽은 있다.
두꺼비가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꺼비가 입을 쩍 벌리더니 사람 말로 말했습니다. 참말로 따뜻하구나. 복순이는 놀라 약사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두꺼비가 말을 하네. 두꺼비가 점잖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그냥 두꺼비가 아니다. 이 집 디란 장독대를 지키던 두꺼비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나도 내 집을 살려주마. 복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집을요?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먼저 네가 살려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인데요? 두꺼비가 복순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내 방귀다. 복순이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셔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집와서 얼마나 창피한데요. 두꺼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내 방귀는 그냥 방귀가 아니다. 막힌 것을 뚫고 썩은 것을 드러내고 꺼진 불을 살리는 폭방귀니라. 복순이는 멍하니 두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폭방귀요? 그래. 참으면 병이 되고 써야 할 때 쓰면 복이 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순이의 배가 크게 울렸습니다. 꾸르르르르르. 두꺼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온다. 복순이가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복이. 그 순간. 뽀옹. 복순이가 그만. 아궁이 앞에서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꺼져가던 아궁이 불이 화르르 살아났습니다. 약탕관이 부글부글 끓고 방 안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이구 방이 왜 이리 따뜻하냐. 내 뼛속까지 녹는구나. 복순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꺼비는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봤느냐. 이제부터 절대 함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늘은 사람마다 쓸모를 하나씩 숨겨놓는 법이다. 다음날 아침 박서방네 집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욕심 많은 김진사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입꼬리는 늘 비웃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10배로 받아먹는 자였습니다. 못 갚으면 논을 빼앗고 또 못 갚으면 집문서까지 빼앗았습니다. 김진사가 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오늘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어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병이 깊어 약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네 어미 병까지 봐줘야 하느냐? 가난한 집은 늘 사연만 많지. 복순이는 부엌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 때문에 집을 잃게 생겼구나. 복순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집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되지요. 그때 장독대 밑에서 두꺼비가 슬며시 나와 말했습니다. 복순아. 복순이가 깜짝 놀라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님 지금 나오시면 어쩝니까? 두꺼비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김진사 놈에게서 썩은 쌀 냄새가 난다. 썩은 쌀이요? 그래. 남의 쌀독을 비워 자기 창고 밑에 숨겨둔 냄새다. 복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침 김진사가 마당 한복판에서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앞치마를 꽉 움켜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진사 어른. 김진사가 눈을 흘겼습니다. 네가 그 방귀쟁이 며느리냐? 마당에 있던 사내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복순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 방귀쟁이 며느리입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잘됐구나. 집 비우기 전에 방귀나 한번 끼고 가거라. 허. 사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장독대 밑 두꺼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지 마라. 복순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제 방귀는 아무 데서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복순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냄새가 날 때 나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아이 하나가 푹 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방귀도 양반 가려가며 나오나? 거짓말 냄새 맡는 방귀라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김진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놀려?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진사 어른 옷자락에서 썩은 쌀 냄새가 납니다. 김진사가 움찔했습니다. 두꺼비가 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왼쪽 버선. 진흙 묻었다. 복순이는 얼른 보았습니다. 정말 김진사의 왼쪽 버선 끝에 검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뒷산 대나무밭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김진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의 뱃속에서 기다렸다는 듯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꾸르르르르르. 마을 사람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온다. 며느리 방귀 온다. 장독 뚜껑 붙잡아라. 복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하늘님 부끄럽지만 억울한 집 하나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뿌웅. 그 방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마당의 닭들이 날아오르고 김진사 가끈이 툭 끊어지고 장독 뚜껑이 덜컹덜컹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귀 바람이 김진사의 두루마기 자락을 확 들추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서방네 집문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빈문서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야, 저게 뭐야? 김진사 품에서 문서가 쏟아진다. 김진사는 허둥지둥 문서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두꺼비가 폴짝 뛰어올라 가장 큰 문서 하나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저 두꺼비 잡아라. 김진사의 하인들이 두꺼비를 쫓았습니다. 두꺼비는 뒤뚱뒤뚱 뛰어가더니 뒷산 대나무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대나무밭 한가운데서 두꺼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다. 복순이가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조금 파자. 나락 가마니가 나왔습니다. 또 파자. 쌀독이 나왔습니다. 더 파자. 가난한 집에서 빼앗은 녹그릇, 이불, 비녀까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건 우리 집 녹그릇이다. 저 비녀는 우리 어머니 거요. 아이고, 김진사가 죄다 숨겨놓았구나.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남의 밥그릇을 빼앗으면 그 냄새가 오래갑니다. 두꺼비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특히 썩은 욕심 냄새는 방귀보다 지독하지.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와하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삶은 팥죽처럼 벌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김진사는 원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원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방귀로 문서가 나왔다고? 복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또. 두꺼비가 증인을 섰다고? 두꺼비가 탁자 위에 올라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원님은 너무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야. 두꺼비가 말을 하네. 두꺼비가 눈을 끔뻑였습니다. 사또도 말하시는데 제가 말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관아 안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원님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말하는 두꺼비야. 네가 본 것을 말해보아라.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대나무밭에 남의 재물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갚으라 내놓으라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저 두꺼비가 거짓말합니다. 그 순간 복순이의 배가 울렸습니다. 꾸르르르. 관아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님도 의자 위에서 엉덩이를 슬쩍 들었습니다. 복순이가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죄송합니다. 거짓말 냄새가 나면 제 배가 먼저 합니다. 원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허, 그럼 지금 김진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듯합니다. 김진사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뽀옹. 복순이의 방귀가 관아 마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고 원님 수염이 한쪽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품속에서 숨겨둔 작은 장부가 툭 떨어졌습니다.
원님이 장부를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엔 누구에게 쌀을 빌려주고 얼마를 빼앗고 어느 집문서를 숨겼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님이 호통쳤습니다. 이놈, 방기보다 못한 놈 같으니 관아 아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벌을 받았고 빼앗은 쌀과 물건은 모두 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박서방 내 집문서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복순이는 마을에서 놀림거리가 아니라 폭덩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를 보면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복순이네 방기 덕에 우리 쌀독이 살았네. 그 방기 한 번이면 원님 재판보다 빠르다니까. 저 며느리는 엉덩이에 정의를 품었구먼. 복순이는 부끄러워 부엌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기를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지면 조심스레 한번 뽕. 눈 오는 날 빨래가 얼면 마당 끝에서 한번 뿡. 마을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아주머니, 오늘은 작은 방기입니까? 큰 방기입니까? 복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거는 빨래 말리는 방기고 큰 거는 나쁜 놈 잡는 방기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두꺼비는 장독대 밑에서 늘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말했습니다. 오늘 된장이 잘 익었구나. 또 가끔은 말했습니다. 저 집에는 밥이 모자라니 한 그릇 나눠주거라.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 말없이 보리밥을 담아 가난한 이웃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병이 많이 나아 구들장 위에 앉아 복순이가 끓인 된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엔 내 방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방기가 우리 집 복이었구나. 복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 처음엔 흉처럼 보여도 하늘이 준 쓸모일 때가 있더라. 복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장독대 밑에서 두꺼비가 슬쩍 기어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울면 콧물 들어가서 된장국 짜진다. 복순이와 시어머니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난한 초가집 처마 밑으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방 안 구들장은 뜨끈했고 된장국 냄새가 방 안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오늘 국이 참 맛나다.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서방님, 그건 된장 덕입니다. 두꺼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이 들어가서 만난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가난한 집 밥상이라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앉으면 그게 잔치상이 되는 법이지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 및 두꺼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두꺼비가 보이면 아이들은 꾸벅 인사했습니다. 두꺼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두꺼비는 근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밥 남기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요? 두꺼비가 복순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복순이 방기가 출동한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는 큰 도둑도 큰 거짓말쟁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나쁜 짓을 하려 하면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 눈을 끔뻑이며 말했거든요. 복순아, 냄새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기만은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욕심쟁이들은 겁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밥을 나누고 아이들은 웃으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흰머리 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독대 밑에는 여전히 두꺼비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첫눈 오는 밤 복순이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두꺼비야, 왜 그러느냐?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내 방기를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게다. 두꺼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먼저 살렸다. 얼어 죽던 나에게 저고리 앞섭과 보리죽 한 숟가락을 내주었지. 복순이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랬던가?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베푼 정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장독대 밑에 숨었다가도 언젠가는 복이 되어 다시 나온다. 복순이 할머니는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얼굴에 곱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참으로 조심스럽게 방귀를 한 번 뀌었습니다. 뽕! 아궁이 불이 화르르 살아났습니다. 두꺼비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좋은 방귀로구나. 복순이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장독대 위에 쌓이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따뜻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밥그릇을 찾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된장국을 떠주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두꺼비가 갓을 쓰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훈계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별난 점을 보거든 너무 쉽게 흉보지 마십시오. 그게 언젠가 집안을 살릴 복일지도 모릅니다. 방귀쟁이 복순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장독대 밑에 두꺼비가 앉아 있거든 쫓아내지 마십시오. 혹시 압니까? 그 두꺼비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집 복을 지켜주고 있을지요. 그렇게 방귀쟁이 며느리 복순이와 말하는 두꺼비는 가난한 시댁을 살리고 욕심쟁이를 혼내고 온 마을에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를 남겼답니다.